이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 1법칙, 관성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2법칙, 가속도의 법칙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고요.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학습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대요.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항상 쌍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중요한 멘트입니다.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작용을 한대요. 이때 쌍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뭐다? 반대이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죠. 물체 A와 물체 B가 상호작용하였을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 FAB와 동시에 B가 A에 작용한 힘 FBA가 있다. 이때 AB를 작용이라고 하면 FBA는 뭐라고 한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민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 힘을 FAB, A가 B에 작용한 힘 FAB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또 B가 A를 FBA로 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뼉치기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힘을 준 만큼 또 그 사람한테 힘을 뭐 하죠? 내가 힘을 준 만큼 똑같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쪽 손바닥을 들어보세요. 다 해보세요. 다들 지금 오른쪽 손바닥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책상을 있는 힘껏 내리쳐보세요. 안 한 사람 누구야? 다 해, 얼른.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손바닥을 맞은 이 책상은 아플까 안 아플까? 책상도 아플 것이고요. 너희 손바닥은 아파 안 아파? 너희 손바닥도 역시 아파요. 힘을 준 거는 너네가 책상에게 힘을 준 건데 왜 너희 손바닥이 아프지? 네,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려고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발로 받침대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밀죠. 이건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힘을 밀어준 만큼 또 받침점이 나를 뭐 할까? 반작용으로 밀어주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반작용에 의해서 더 빠르게 앞으로 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명심해야 할 거는 이 FAB와 FB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음수가 아니고요. 물리학에서는 음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이 뭐하다? 방향이 반대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힘을 준 방향과 작용을 준 방향과 반작용을 받은 방향은 반대이다. 같은 크기이고 반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작용하는 두 힘 사이에는 이런 힘이 작용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용수철 저울이 나왔어요. 이 용수철 저울을요, 사이에 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양쪽에 나란히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면은 A가 A 용수철 저울이 B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FAB로 당겨줄 건데 그만큼 또 뭐하지? B도 A를 FBA로 당겨주겠죠. 그럼 이 두 개의 힘은 같은 크기며 방향은 반대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뉴턴의 운동 3법칙 역시 중요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같은 크기이며 방향은 반대예요. 이를 뉴턴의 운동 3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작용의 예시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로켓가 발사하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가스를 뒤로 내뿜어요. 그죠? 그러면은 로켓이 가스를 이렇게 내뿜은 만큼 또 가스가 로켓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 다음에 조정 같은 거 할 때 노를 젓는 것도 역시 내가
이 노를 가지고 물을 뒤쪽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럼 또 물이 나를 뭐 할까? 앞으로 밀어주는 거야.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 다음에 달과 지구인데 지금 지구가 달을 당기고 있죠. 그러면 또 그만큼 달도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는 달에 비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달이 지구에 의해서 도는 것만큼 또 지구 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도 해요. 이것을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넘어와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인데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사람 A와 B가 이렇게 밀었어요. A가 B를 50N의 힘으로 밀었어요. 50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또 얼마일까요? 50N의 힘이 되겠죠.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역시 50N이 되겠죠. B도 A를 50N의 힘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5번 문제를 보면요. 가운데 용수철 저울이 있고요. 무게가 30N인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서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용수철 저울의 역할은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주는 친구거든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주는 친구인데, 잠깐만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줄게. 만약에요, 이렇게 이제 벽이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용수철 저울이 있다고 해볼게요.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용수철 저울이 있고 이렇게 도르래가 있으면서 이 아래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가 30N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용수철 저울은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주는 친구니까 이 무게를 얼마의 무게로 측정할까요? 여기에 30N이다 라고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건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 이 물체의 무게 때문에 용수철 저울이 오른쪽으로 30N의 만큼의 힘을 받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 용수철 저울을 가만히 정지했기 위해서는 또 벽에서 용수철 저울을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또 당겨주거든. 양쪽에서 30N의 힘이 작용했을 때 용수철 저울에 30N의 힘이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5번 문제로 돌아와서 양쪽에서 지금 얼마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까? 나란히 3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수철 저울에 측정이 되는 힘의 크기는요, 더해서 60이 아니고 정확히 30N의 힘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60이 아니고 양쪽으로 30의 힘을 당겨주기 때문에 30N만큼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랑 비교할 수가 있냐면 이 경우가 똑같은 경우예요. 왼쪽에 물체가 아니라 그냥 마치 뭐가 있다. 물체가 아니라 마치 그냥 어떤 묵직한 벽이 있는 경우하고 사실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림만 다른 거지 이 경우와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했던 경우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30N만큼 표시가 된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탐구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작용과 반작용의 예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골프 같은 거는 이제 골프채로 공을 쳐주면은 또 공이 또 골프채를 또 치기도 한다. 이런 게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지구와 태양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고요. 나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작용과 반작용이 되는 거냐면은 이 물체는 질량이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죠? 중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이 바닥을 얼마만큼 밀어낼까요? mg, 중력의 크기만큼 밀겠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바닥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물체를 위로 뭐 해주는 거야? 똑같이 mg만큼 올려주는 거야. 이때 이 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직으로의 저항력이라고 해서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 물체가 바닥을 mg만큼 밀어내는 힘과 바닥이 물체를 mg만큼 수직항력으로 올려주는 힘이 작용과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 예시들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왔다. 여기를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올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일단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으로 둘 다 뭐가 되냐면은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방향은 뭐하다? 반대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이야. 하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작용과 반작용은요, 서로 다른 물체에게 작용을 해요. 나는 너를 당기고 너는 나를 당기고 작용점이 누구에게 있지?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죠. 하지만요,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건 공통적이지만 작용, 반작용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한다. 그리고 평형의 경우에는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힘이 양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고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물체는 질량이 m인 친구고요.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받을까? 지구가 이 물체를 중력 mg만큼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때 이 mg는 뭐냐면 중력이에요. 이렇게 여기 앉았고요. 좀 옆에다가 적을게요. 적을 게 많아서 mg는 중력이에요. 자, 그럼 이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물체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바닥을 누를까 안 누를까? 당연히 누르겠지. 중력이 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바닥을 가만히 두지 않고 분명히 중력의 크기만큼 움푹 누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바닥의 경우에 이 바닥을요. 바닥에 똑같이 mg만큼 움푹 누를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바닥은 가만히 있으니까 바닥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물체를 위로 mg만큼 들어 올려주겠죠. 아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초록색은 뭐가 되는 거냐면 초록색은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알 수 있는 거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체가 바닥을 눌러주는 힘과 바닥이 물체를 들어 올려주는 힘 두 가지가 있겠네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는 수직항력과 그 다음 뭐냐면은 수직항력과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수직항력이랑 중력의 경우에는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을 한다. 두 가지 꼭 비교해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 끄고요.
선생님이 또 제공한 다른 프린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프린트냐 하면은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그 프린트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유물체도 분석이라고 하는 프린트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조목조목 한번 자세히 한번 알려줘 볼게요. 점점 진짜 이제 물리학의 어떤 진수를 맛볼 차례가 됐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한번 따라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요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종이에 인쇄를 해서 직접 거기 위에 필기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유물체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유롭게 놓여있는 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아래쪽에 1번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정지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앞서 했던 거랑 똑같아. 앞에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물체에는 지금 작용한 힘이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이 물체를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mg만큼의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고요. 이때 이 중력과 수직항력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관계가 되고 이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힘이 있죠? 끝이 아니지. 이 물체가 바닥을 또 이렇게 mg만큼 눌렀기 때문에 바닥이 물체를 위로 올렸을 거 아니야.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물체가 바닥을 미는 힘이에요. 이런 힘들이 사이에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물체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포개어져서 놓여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물체 B의 질량을 M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체를 MA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일단 너무 큰데? 작게 표시하겠어? MB, MA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일단은 위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이 중력은 MB, G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은 MA, G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이 물체 B는 물체 A를 밀까 안 밀까? 자기의 중력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겠죠? 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체 A에 또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헷갈리지 않게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요. 물체 A에 또 MBG가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물체 A는 또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 B를 뭐 할까? 위쪽으로 밀어주겠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물체 B는 힘의 평형 상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 MAG랑 MBG를 하나로 한번 묶어 볼게요. MA 더하기 MBG를 하나로 묶어서 이 밑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A 더하기 MBG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이 A라는 물체가 바닥을 또 MA 더하기 MBG만큼의 힘으로 누르겠죠?
그러면 또 이 바닥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A를 위쪽으로 MA 더하기 MBG의 크기만큼 올려주겠죠. 또 위쪽으로 MA 더하기 MBG만큼 위쪽으로 올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체 A는 MA 더하기 MBG의 크기만큼 양쪽으로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에 있고 가만히 그 자리에 정지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직접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어떤 힘과 어떤 힘이 지금 힘의 평형 상태에 있고 어떤 힘과 어떤 힘이 작용과 반작용 상태에 있는지 한번 각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B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 다음에 A가 B를 위로 올려주는 이 수직항력 MBG는 서로 어떤 상태에 있다?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B가 A라는 물체를 아랫방향으로 MBG만큼 아까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물체 A가 B를 뭐 했냐면 위쪽 방향으로 MBG만큼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MBG는 서로 작용과 반작용 상태에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물체에게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 MAG와 그 다음 B가 A를 아래로 눌러주는 힘 MBG의 합인 MA 더하기 MBG라고 하는 힘은 이 바닥이 물체 A를 위로 올려보내주는 MA 더하기 MBG만큼의 힘과 어떤 상태에 있다?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 그림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이해를 시켜줄게요. 지금 방금 봤던 이 그림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평면에 놓인 물체 A 위에 물체 B를 올려놓았다. A, B의 질량은 각각 3kg과 2kg이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이때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물체 B는 중력에 작용을 합니다. MBG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 A가 또 B를 뭐 하냐면 이 MBG라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B는 A를 누르겠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A도 B를 뭐 할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거란 말이야. 수직항력. 이것도 역시 MBG가 돼요. 그러면 A가 B를 떠받드는 힘의 반작용은 뭘까요? 당연히 요거는 뭐냐면은 A가 B를 떠받드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눌러주는 힘이겠죠.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B의 중력과는 달라요. B의 중력에 의해서 B가 A를 아래로 눌러주는 힘, 그 크기가 얼마일까요? 크기는 B의 중력과 똑같죠. 정답은 20N.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B가 A를 눌러주는 힘이고요. 그 크기는 20N이에요.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떤 관계일까요?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를 떠받드는 힘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인데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고 힘의 평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면이 A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아까 구했던 건데 결국 이 A라고 하는 물체는 B가 A를 눌러주는 뭐가 있지? B가 A를 눌러주는 MB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 자체의 중력도 있죠. 그러면 모두 있어? MAG도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 두 개 더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MA 더하기 MBG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물체 A의 경우에는 또 바닥이 A를 얼마로 올려줄까?
정확히 MA 더하기 MB치만큼 또 올려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A는 가만히 정지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50N이 되겠네요. 질량은 3 더하기 2고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하나씩 따로따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따로따로. 물체, 아이고. 처음에는 물체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물체 A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의 작용한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A의 경우는 뭐가 있어? B가 A를 눌러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A 자체의 중력이 있고, 그 다음 바닥이 A를 위로 떠받들어주는 수직항력이 또 있고, 고로 해서 이 힘들에 의해서 결국 A는 알짜 힘이 없는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각각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려운 사람들은 잠깐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결국에 이 운동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한 건데요.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을 받고 가속을 하고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물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속도를 구해보고 가속도를 구하면서 이 물체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식인데요. 이거 한번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함께 운동하는 물체들은 질량을 다 더하면 돼요. 그냥 함께 움직이는 친구들은 하나의 물체를 보는 거야. 다 더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들이 작용하는 외력만을 모두 더합니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이 물체가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 물체 사이에 밀고 당기고 하는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물체를 하나로 보고 이 물체 자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의 상호작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을 더할 거예요. 이건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한 물체처럼 생각해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질량의 총합분의 외력의 총합으로 구한다.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함께 움직이는 친구들의 질량을 전부 더해서 그 위에 분자에는 뭐를 넣어주면 되냐면은 분자에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을 넣어주면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처럼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A와 B의 가속도가 어떨까요? 함께 움직이니까, 붙어서 움직이든 실을 매달아 움직이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A와 B의 가속도는 뭐하다?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 외력은 뭐밖에 없을까요? 외력은 F. 두 번째도 F밖에 없네요. 그러면 결국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은 두 물체를 더해. 그냥 하나의 물체를 보는 거야.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인 거랑 뭐가 달라? 같이 움직이니까 더해. 그냥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외부의 힘 F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도르래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A와 B의 가속도 어떨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한 줄에 매달려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봐봐. B는 중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작용하죠? MB G만큼 작용해요? A는 해요, 안 해요? A는 하죠. MA G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B는 지금 어딘가 위에 놓여 있지? 그러면 이 바닥이 B를 또 뭐 해줄까? 위쪽으로. 그렇죠. 수직항력에 의해서 MBG만큼 올려주겠죠. 만약에 올려주지 않는다면 MBG는 밑으로 가속 운동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에 MBG와 MBG는 같기 때문에 물체 B는 어디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요 힘과 요 힘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MH밖에 없죠. MH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아까 얘기했던 외력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힘, F, 외력 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 A는 뭐냐면은 A는 전체 질량은 얼마야? 함께 움직여야죠. MA와 MB가. 전체 질량은 MA 더하기 MB인데요. 외력은 뭐인 거야? 외력은 둘 중에 MB는 의미 없고 MH가 외력이 되니까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 거의 다 왔어, 얘들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자, 한몽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몽이 할 수 있다. 한몽이 할 수 있어요. 재진아, 졸지 말고. 잘 들어. 성호야, 핸드폰 그만하고.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도르래에 지금 A와 B가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MA는 중력 작용해요, 안 해요? MA는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B는요, 역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B의 질량이 A보다 무겁다고 할게요. 딱 봐도 무거워 보이지? 그러면 이 도르래 어디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더 무거운 쪽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A는 올라가야 내려가야 돼. A는. B는요. 내려가야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봐봐요. 중요한 거 잘 봐.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B의 움직임을 도와줄까 방해할까? A는 반대 방향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B가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겠지. 못 가게. 반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방해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 A를 구할 건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체 질량이 얼마지? MA 더하기 MB가 전체 질량이 되는데요. 외력, 외부에서 가해진 힘 F가 위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한 거는 MBG,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이 B에 작용하는 중력을 도와줘 방해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더하지 않고 빼줘야죠. 못 가게 방해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확실하게 지금 이해를 꼭 해주세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넘어와서요. 이제 움직이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우리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방금까지는 그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알 필요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한번 사이의 상호작용을 따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은요.
가속도를 구하는 건 간단해. A와 B의 가속도는 어떨까요? 같은 줄에 매달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이야. A와 B의 가속도는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은 간단해. 그냥 이 사이에 상호작용 알 필요도 없어. 가속도는 그냥 뭐야?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질량분의 힘이에요. 끝! 끝난 거야. 사이에 상호작용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좀 이해하고자 했을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어디까지 알아야 하냐면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가운데 실이요, A라고 하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 실은 당겨줄 거예요. 그쵸? 실에 따라서 끌려 움직이니까. 하지만 이 실은요, B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으로 당길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A를 당기는 힘과 B를 당기는 힘은 똑같아요. 이 힘을 대문자 T라고 쓸게요. 장력이야. 실이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문자 T로 표시해요. 스레드의 약자야. 실 알지? 스레드. 그러면은 이 물체 A라고 하는 친구는 실이 끌어주는 힘이 바로 이 물체 A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앞서 배웠던 공식 F는 뭐야? F는 이제 여기서 R자 힘이라고 하는데, R자 배기 힘 F는 바로 MA인데 A에 작용한 힘 뭐밖에 없을까요? 장력 T밖에 없네. 그럼 T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A라고 하는 A의 질량 MA 곱하기 A의 가속도인 T의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 B의 경우를 보면은 B는요,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힘이 있지? F라고 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T라고 하는 장력은 왼쪽으로 당기지. 그러면 B는 결국에 어디로 움직일 친구야? 오른쪽으로 움직일 친구니까 F가 T보다 크겠지. 그래서 B의 경우는요, F에서 T를 뺀 게 바로 이 B에 작용하는 R자 배기 힘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니까 빼줘야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대입해 주면은요, F-MAA는 MBA가 되고요. 간단히 해주면은 F는 MA 더하기 MB의 A가 되고요. 결국에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MA 더하기 MB분의 F가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처음 구했던 가속도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우리가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 복잡하게 또 내부 사이에 작용하는 이 상호작용까지 이해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 중에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긴 해요. 하지만 가속도를 구하거나 할 때는 재빠르게 상호작용 알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상호작용을 알아야 할 때는 또 이렇게 자세하게 상호작용하는 힘들을 써가지고 또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각자 한번 자유롭게 정리를 하고 남은 시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도르래에서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고요. 같이 적어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습지 있죠? 문제만 있는 거.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아마 다음 시간은 또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차시가 총 3차십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그 문제풀이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지금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